노송 AI바이오 영재학교 건립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립학교를 짓는데 지방비를 더 내라더니 이번엔 왜 내냐고 정부 부처들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원인이던 임시제방을 부실공사한 현장 소장에게 결국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제 체념했습니다. 남자 탁구의 전설인 김택수 감독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장에 취임했습니다. 김택수 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2027년 개교를 앞둔 AI 바이오 영재학교 건립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방비를 더 내라고 해서 간신히 조정을 끝냈더니 이번엔 행정안전부가 국립학교에 지방비 투입이 맞냐며 투자심사를 반려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인데 이제 대통령은 없고 정부 부처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 개교를 제때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의 수건사업 중 하나인 국립 AI 바이오 영재학교. 일찌감치 부지가 정해졌고 예타도 면제됐지만 총 사업비 585억 원 중 충북이 얼마를 낼지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은 1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충북에서 210억 원을 내는 걸로 정리돼 뒤늦게 설계가 진행 중인데 내후년 3월 개교하려면 올해 안에 건축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지방비, 즉 건축비 투입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인데다 국립학교에 왜 지방비를 투입하냐며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심사를 반려한 겁니다. 국립학교에 대한 운영과 설립에 대한 사무는 국가에서 전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에 대해서 지방부에서 지방비를 투입해서 국가 사무에 지방비 투입이 적절한지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이의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기재부는 충북이 요구한 학교라며 돈을 더 내라고 하더니 이제는 행안부가 국립학교에 돈을 왜 내냐고 막아선 꼴. 지방재정계획은 고쳐 넣으면 되는데 지방비 투입 자체에 제동을 걸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당장 충청북도가 추경을 통해 세우려던 건축비는 물론이고 기재부가 올해 건축비 몫으로 추진 중인 국가추경 100억 원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추경에 건축비를 담지 못하면 착공을 내년으로 미뤄야 하고 개교까지 남은 기간은 더 짧아집니다. 재심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이미 충북이 요구한 학교란 걸 알면서 국립학교는 국가가 세우란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도는 지방비를 투입한 국가사업들의 사례와 이를 허용하는 법령 등을 취합해 오는 7월 재심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명확히 하고 도교육청과 청주시의 분담도 확정해 지방비 투입 명분도 강화할 예정. K바이오스퀘어의 연계, 확장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AI나 바이오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꼭 지방비 투입을 통해서라도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로 7월 재심사 통과도 실패하면 내년 재도전을 기약해야 해 영재학교 개교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오는 10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역별 대선 후보 경선을 충청권에서 시작하는 가운데 이번 주말 첫 결과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충청권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들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청주체육관에서 대선 출마자들의 합동 연설회를 들은 뒤 최종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후 사전투표 결과를 합산해 충청권 경선의 순위가 발표됩니다. 한편 5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는 21일부터 27일 사이 진행하며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수도권 경선은 오는 27일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정복 예비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국민의힘 다른 예비후보 캠프에서도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사장교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인 유정복 인천시장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메인 슬로건을 일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나라로 확정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었던 임시제방을 부실공사한 현장 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중대시민죄 혐의를 받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나머지 43명에 대한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지하차도가 강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인근 도로공사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철거했다가 부실하게 쌓은 임시 제방이 불어난 강물에 무너지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임시 제방을 부실공사한 현장 소장 57살 전모 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최소 징역 15년은 줘야 하는데 규정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깝고 무기력함까지 느낀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무겁다며 줄여주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확정된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공사감리단장 58살 최모 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이 징역 6년형을 선고했지만 마찬가지로 2심에서 감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감형에 크게 실망했던 유가족들은 확정 판결에 체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쉽더라도 거기서 더 감형이 안 된 게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벌 받을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송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45명 중 2명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나머지 재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참사 당시 상황 보고서를 조작한 소방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1심 선고를 받았고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등은 오는 6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건국대학교가 다음 주부터 의대와 의전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유급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국대는 공지문을 통해 대면 수업 시작 후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부여하고 전공 과목에서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 필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해도 유급 처분되며 재학 중 3회 유급되면 제적 처분됩니다. 앞서 건국대 의대 학생지도위원회는 다른 학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막으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병옥 음성군수는 국토부를 방문해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와 혁신도시 특별지원 규정 신설,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에 취임하면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장으로 남자 탁구의 전설인 김택수 전 탁구협회 부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로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김택수 촌장은 국가대표 선수촌의 열린 운영을 강조하고 지역과의 교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동메달과 베이징과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90년대 한국 탁구의 레전드였던 김택수.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유승민의 금메달을 이끌었던 김택수 전 부회장이 진천 선수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제자는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스승은 국가대표 훈련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가대표로 17년, 지도자로 7년 동안 선수촌 생활을 했던 김 촌장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선수촌을 자율과 개방의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병대 입소나 새벽 훈련, 와이파이 제한 등 시대착오적 강제보다 선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자기 가슴에 태극기가 달려 있는지 그 자유 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그러나 훈련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계를 넘는 끝없는 반복 훈련만이 세계 정상에 도전할 수 있기에 국가대표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팀장님이 항상 이렇게 저희 훈련장에 나오셔서 항상 웃는 얼굴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격려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좀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택수 촌장은 지역과의 소통도 밝혔습니다. 각 종목의 유망주는 물론 충북의 어린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국가대표를 만나고 꿈을 키울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또 일반인 견학이나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진천 선수촌을 상징적인 명소이자 브랜드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표 선수 훈련에 피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좀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사전에 얘기만 되면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진천의 명물을 한번 명품 선수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한국 탁구의 레전드에서 앞으로 2년 동안 국가대표 훈련의 책임을 맡은 김택수 선수촌장. 진천에서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충북의 수출이 2달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청주세관이 발표한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충북의 수출액은 28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1.7% 증가해 2달 만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도체가 89.5% 늘면서 수출을 주도했지만 유기, 무기 화합물은 48.2%, 정밀기기는 4.1%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6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해 21억 9,600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보훈군이 오는 7월부터 농어촌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합니다. 지난 1월 무료화한 진천과 음성에 이어 충북도 내 3번째로 보훈군민은 물론 방문객도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훈군은 지난해 37억 원가량 버스 손실을 보전해줬는데 이번 무료화에 따라 1년에 8억 7천만 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기 힘든 오지 마을에는 사랑택시 운행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천 국제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입장객에게 청풍리조트 객실 요금이 대폭 할인됩니다. 엑스포 조직위와 협약을 체결한 청풍리조트는 엑스포 기간인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투숙객에게 요일별로 40%에서 6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청풍리조트 투숙객은 객실 카드나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면 엑스포 입장권을 2,000원 할인받습니다. 제21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다음 달 10일까지 장단편 영화를 접수합니다. 올해 영화제는 경쟁 부문을 대폭 개편해 한국 영화음악을 조명하는 뮤직 인사이트와 신인 음악가 발굴을 위한 뉴 탤런트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국제경쟁 부문은 그대로 유지되고 모든 출품작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청주시가 교통과태료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해까지 교통과태료를 500만 원 이상 제때 내지 않은 체납자로 가택수색을 통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에게 다음 달부터 체납액을 정기적으로 나눠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